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물권법이지 않습니까? 해서 교재 37페이지 펼치시고요. 1번 질문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한번 쭉 질문을 읽어보시고 다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민법 제 211조 한번 보시죠. 211조. 를 보시면 소유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소유권은 크게 두 가지의 권리를 담고 있다 해가지고요. 첫 번째가 소유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두 번째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한번 쭉 복습을 한번 대충 해보면요. A란 자가 이제 소유권자였을 때 자기한테 인정되고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한테 부여한 게 바로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고, 다 아시다시피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 세 가지 녀석이 나오게 되고, 지역권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지상권, 전세권 잘 보시면 되고, 물론 100점 받으실 분들은 지역권도 공부를 하세요. 자, 처분권 같은 경우는 이른바 담보물권이죠. 해서 A가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나머지 가담법은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유질저 중에 다 중요한데 특히 질권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강조했던 부분 주로 공부하시고, 다만 이 두 가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기본서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A란 자가 X 토지의 소유권자인데요. B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즉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니까 요때 이 B 같은 경우가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권이 너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물권적 항변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물권법 여러분들, 그렇죠, 물권 법정주의에 근거해 가지고요,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내용까지의 물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방금 봤지만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권능하고 처분 권능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권능은 없고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권법상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니까. 해서 1번 지문 가신 다음에,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소유자 A한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구분할 게 이제 2번 지문인데요. 2번 지문인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원래 이 땅이 이제 맹지였어요. 이렇게 땅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A 소유 땅이었는데 맹지였거든요. 맹지가 이제 뭐냐면 공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포위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A 땅이 맹지인 경우는요, A 같은 경우가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맹지 같은 경우는 길을 접하고 있는 땅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헐값의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자, 옆에 이렇게 지방도로, 예를 들면 지방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하는데 A 땅이 이렇게 걸쳐져 가지고 길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A 같은 경우는 보통 별도의 이렇게 자기 땅에 걸쳐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토지의 가치가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이 제기해가지고 길 안 만들어버리면 또 맹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A는 문제가 없는데요. A가 그 땅을 B한테 팔아요. 자, 이때 B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A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할 때 각종 공부를 하긴 했다면 내 땅 위에 도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B가 인식을 해가지고 A하고 매매 계약할 때 충분히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대개의 경우는 그냥 B가 땅이 이만큼 있는데 걸치고 있네까지만 하긴 하고 매매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가 A한테 돈을 많이 주고 땅을 샀다가 나중에 한참 한 10년 지나가지고요, 이제 보니까 내 땅 위에 지방 도로가 이렇게 걸쳐 있네 라고 하면서, 이해되시죠? B가 지방 도로니까 자치단체, 지자체나 또는 시 상대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민법 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이른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B 같은 경우가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을 때 B가 승소를 하려면요, 딴 거 다 제끼고 일단 B한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손실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B가 이제 A한테 시상대해가지고 차임 상당만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요때 피고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뭐냐면 이른바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이에요.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을 가장 많이 해요. 포기의 항변을 가장 많이 하고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이걸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B가 A한테 반환 청구를 했는데 B가 C 측에서 야, 너는 처음부터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라고 항변해버리면요. B에게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처음부터 저 부분에 대해서 B한테 사용 수익권이 포기했다면 별도의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피고 측의 사용 수익권 포기의 항변의 이유가 인정돼 버리면요. B는 C 상대해가지고 승소할 수가 없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강사에 방금 봤지만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를 인정해버리면 1번 질문이죠.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대개의 경우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B가 A한테 행사했을 사건이에요. 그래서 B가 A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했는데 피고 측에서 사용수익권 포기의 항변, 물권적 포기의 항변 해버리면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피고 측의 항변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B가 A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가 처음부터 나올 필요 없이 이른바 채권적 포기로 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포기했을 경우는요, B한테 손실이 없기 때문에 B가 A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종전 판례인데 뭐냐면 이게 일단 원칙인데, 자, 그러면 사용수익권 포기, 채권적 포기가 이제 인정됐을 때에 영구적으로 B한테 다시 이 X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부활될 수는 없냐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경우냐? 2번 가시면요. 이른바 사전 변경이 있는 거예요. 사전 변경이 있는 거다 해가지고 원래 이 지방도로 빼고는 다른 분들께서 공중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없었는데 말고 이 도로 옆에 큰 길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A 소유, 그러니까 X 토지 위에 있는 이 도로 부분을 쓸 필요가 없게 됐을 경우는요. 그러한 경우는 다시 B한테 이른바 사용 수익권이 다시 부활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세적이고 확정적으로 소유권 자체, 사용수익권을 B가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을 보시면요. 한 줄 밑에 보시면 자,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 줄 밑에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른 길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지방도로가 X토지 위에 존재할 필요가 없겠다는 등의 별도의 사전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요. 다시 한 번 더 사용수익권이 B한테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지문 두 개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신 다음에 3번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4번 지문은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지문 가시면 한번 지문 읽어봅시다. 이제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지문인데 X 건물의 소유자 갑과 밑줄 빨간색 할게요. 담보권 설정 계약했던 을이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한 게 아니고요. 담보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을이 담보권 설정 계약에 근거해가지고요. 갑한테 담보권 설정 등기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X 건물에 대해서 이른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맞춰둔 상태이다 해서 X 건물이 있고요. X 건물이 있고 갑의 소유인데 이렇게 갑 소유인데 자 1번 해가지고 을 같은 경우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맞춰 두었다. 이후에 갑이 X 건물을 제3자 병한테 매도하고요.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을이 갑한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병명의 이전 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일단 4번 지문 틀렸고요. 그 뒤는 맞아요. 병은 소유권 한 사실을 을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맞습니다. 해서 말소되지는 않으나 병은 소유권 사실을 을한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은
지문은 말소되지 않음으로니까 말소됨으로가 틀렸으니까 일단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을명의의 가처분이 먼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 해가지고 병명의로 소이등을 맞췄다. 이 상태에서 이제 B 같은 경우가 가처분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해가지고요. 가처분 되어진 권리에 근거해가지고 을 명의에 이렇게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면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른바 가처분에 반하기 때문에 말소되어야 하는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 본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일로 오시면요. 이거 같은 취지가 뭘 저희가 배웠냐면 이른바 가등기에서 하나 배웠습니다. 똑같이 볼게요. 자, X 건물이 있고 똑같이 갑소유에 이제 X 건물이 이렇게 등기부에 있었는데 똑같이 1번 해가지고 을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 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을 같은 경우가 담보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 그 다음에 2번 해가 똑같이 갑이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가 되었을 때에 요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기입 등기였던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 즉 을의 본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부등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공문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이루어진다라고 무작정 외우지 마라라고 저희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에 무조건 병명의의 등기에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가등기 했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가등기 했던 내용이 지금 사안처럼 이른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하고 말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해가지고요. 을이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이등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우리가 보통 판례 공부하고 기본서에 있는 거 내용 공부할 때는요. 그렇죠.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가등기를.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을 명의의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을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병한테도 이전 등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경우는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병명의의 등기는 을의 본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간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했을 경우는 본등기하게 되면 중간기입 등기였던 병명의의 등기는 병등기는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소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 담보권 설정 청구권에 근거해가지고 본등기했을 경우는 을 명의의 등기가 뭐예요? 그렇죠. 담보권 등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을의 담보권 등기하고 병의 소이등 같은 경우는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요. 병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불과하지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을 명의의 가등기에 의해서 되고 있는 청구권이 담보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라면 나중에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병명의의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불과하지 왜 순위는 가등기에 의하는 거니까 병명의의 등기가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만 병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물상보증인 등의 지위에 놓이겠죠. 왜? 결국 타인 채무에 근거했던 담보권 등기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요. 요상 같은 경우에 을이 매매 계약 맺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특정물 채권을 위해서 가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맺고 청구권을 위해 한 겁니까? 그렇죠. 담보권 설정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에 근거해가지고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을 명의의 담보권 등기하고 병 명의의 소유 등은요 양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뒤로 밀려가지고 병이 소유권 먹은 사실을 을한테 주장할 수 없을 뿐인 것이지 병 명의의 이전 등기는요 말소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봤던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다시 한 번 더 병명의 이전 등기는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까지 꼭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가신 다음에 5번 지문 봅시다. 5번 지문 또 쟁점이 많은 종전 법리를 똑같이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불과하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볼게요. 제목은 이제 등기 중에서 특히 저당권 등기죠. 저당권 등기의 불법 말소의 문제죠.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경우의 문제다. 자, 해서 채무자 갑소유가 있어요. 채무자 갑소유에 X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1번에서 을이 이제 저당권 가지고 있었고 2번에 가지고 병도 이렇게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갑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위조해서 을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불법 말소를 시켰다. 말소를 시켰다. 해서 첫 번째 순서대로 기억할게요. 첫 번째 1번은 원칙은 뭐죠? 회복 등기 청구의 문제죠. 해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문제죠. 회복 등기 청구의 문제이다. 요때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른바 불법 말소 당시죠. 불법 말소 당시의 등기 명의인 상대로 해가지고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을이 누구에게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복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뭐 병등에 의해서 X 건물에 대해서 임의 경매나 경매가 실행되고 더 나아가서 경매차의 매수인 같은 경우가 매각 대금까지도 완납까지 했다. 완납까지 했을 경우는요. 첫 번째,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어차피 민사집행법에 의했을 때 을명의의 담보권 등기 같은 경우는 돈을 받기 위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위와 무관하게 X 건물이 경매가 되면요. 경매에 의해서 함께 소멸되어지고 배당에 참가하는 권리에 불과하다. 그럼 어차피 경매가 되면요. 함께 소멸될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경매가 실행돼가지고 매각 대금까지 완납했던 경우는요. 더 이상 회복 등기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고 지금 보실 5번 지문의 내용이죠. 지문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X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돼가지고요. 제 끝에 매수인이 대가 다 완납했을 경우라면 더 이상 을 같은 경우는 회복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니까 5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회복 등기 못하니까 이른바 민법 제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해서 원래 을한테 올 돈이 을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후순위자 병한테 갔을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을이 후순위자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 건데 네가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이때 이 병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죠. 병이 이미 배당금, 즉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죠.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하고 아직까지 돈은 받지 못하고 배당 요구 채권,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배당 요구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이미 병 같은 경우가 돈을 받은 게 있다면요. 그 돈 자체에 대해서 을이 병한테 반환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이 병한테 배당금, 돈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법리 민법 제 450조 이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채권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돈 자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근데 병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배당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요. 그렇죠. 채권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고 병의 채권이 누구에게 을한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 양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채권의 지위에 있었을 경우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50조가 적용된다까지도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회복 등기소에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나간다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6번 지문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첫 줄에 보시면요. 협의 분할이 성립해가지고 밑줄 조정이 성립했을 경우까지 그으신 다음에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요, 요 경우를 187로 보는 게 아니고 186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쭉 빼가지고 186까지 메모하시고, 따라서 물건 변동이 생기려면요, 등기까지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한 밑에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전 받아가지고 등기를 마침으로써 한 줄 밑에 물건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187이 아니고 186으로서 등기가 필요하다까지만 기억해도 문제 풀 때 하등 지장이 없으니까 그만큼 정리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신 다음에 7번 지문을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65조 1호에 정했던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포괄 승계인에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그렇죠, 포괄적 유증에 상대방도 포함되기 때문에 7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등기직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등법상 내용 상당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등법 65조 제1호에 보시면요, 제 끝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대장상에 여러분들 최초로 등록한 자가 아니라면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거고요. 최초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봅시다. 예를 들면 갑 같은 경우가 갑이 을이라고 하는 자에게 포괄적 유증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증을 했는데 문제가 그 중에서 X 토지가 있는데 이 X 토지가 여러분들 X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X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등기 건물이었을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을도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개정법상 내용 아니겠습니까? 7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해서 갑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해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을이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8번 지문 같은 경우도 등기직 하시는 분들 빼고 이제는요, 결론만 아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이제 경정이나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는요,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그 등기 원인이 처음부터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인 경우에는 경정할 때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매매와 같이 처음부터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 원인인 경우는요, 그렇죠, 공동 신청에 의해서 경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8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지문까지만 아시면 충분해요. 그 다음 41페이지 가신 다음에 1번 지문인데, 여러분들 취득시효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점유를 개시한 시점, 점유를 제일 처음에 했던 시점이 제일 중요하죠. 왜? 그때부터 이제 20년 동안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245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대기의 경우에 그 A가 B한테 X 토지를 매도하고 B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B 명의로 이전 등기한 날짜는요, 그 접수 번호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A가 B한테 점유를 인도해가지고 매수인 B가 X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개시한 시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증명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점유를 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B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췄을 때부터 별도의 반증이 없는 이상은 그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게 보통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B 같은 경우가 A로부터 받아가지고 X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등기는 이른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겠죠. 그럼 B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X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했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에 근거해가지고 그 보존 등기했을 때 B가 A로부터 매수해가지고 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보존 등기의 뜻은 뭐예요? 그리고 최초성, 최초. 해서 이전 등기의 경우라면 이전 등기했을 때부터 점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존 등기의 경우는요, 그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재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X 대지에로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죠. 등기했을 때 대지에 대해서 인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밑줄 갑이 이전 등기가 아니고 어떤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갑 같은 경우가 제일 끝에 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전 등기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니까 제일 끝에 볼 수가 없다니까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가시면요, 204조 제1항에 딱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204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이른바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를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만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204조, 205조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빨리 읽으시고. 자, 읽으신 다음에 먼저 소유권에 기해서 민법 제213조 등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 별도의 사유의 제한이 없죠. 해서 점유 침탈 등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별도의 시간적 제한도 없죠. 따라서 별도의 제척 기간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인적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A가 소유권자인데 B가 A 걸 훔쳐가지고 C한테 인도했을 경우에도 A는 누구에게도 C라고 하는 특별 승계인에게도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4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점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했을 경우는 첫 번째 조문을 보시면서 사유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침탈당한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B가 A한테 기망을 해가지고 A가 하자 있는 의사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을 인도했을 경우는 침탈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적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의 점유를 침탈하고 난 다음에 C라고 하는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매도하고 인도했을 경우에 그 C가 선의인 경우는요, A는 C 상대해가지고 보호청권 행사할 수 없고 C가 악의인 경우는요,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만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적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경우와 달리 1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요,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준수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떠올려 주신 다음에 결국 A가 B 상대해가지고요, 민법 제204조에 근거해가지고 그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요, 자, 점유 침탈할 당시에 A가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있으면 되지 A한테 X 건물 또는 동산에 대해서 본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A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는 본권이 필요하겠지만서도 A 같은 경우가 204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그 당시에 A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A의 점유를 B가 그렇죠, 침탈 사실, 그 두 가지만 있게 돼버리면요,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을 가보시면요, 204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VS 하신 다음에 213조와 비교죠. 그래서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경우는 그 A의 점유가 본권에 대해서 별도의 주장 증명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을 읽으면 다 아실 거예요. 해서 판결 집행에 근거해가지고 빼들어온 것도 침탈로 볼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4번 지문 가시면 자, A가 B 소유의 X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가 그 X 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점유권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라고 하는 거는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 점유를 하게 된 연원까지는요 묻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가 비록 그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A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침탈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4번 지문 제 끝에 보시면 점유 여부까지는
A가 그 당시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밑줄 점유를 취득하게 된 연원 같은 것들은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A가 비록 타인의 물건을 훔쳐왔다 하더라도 침탈 당시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인정이 된다면 204조에 근거해 가지고 인도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1번 지문 가겠습니다. 주통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공도로 가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을 때만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맹지가 있어가지고요, 민법 제21구조에 근거해가지고 일단 A한테 주통권이 인정됐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별도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있었을 경우는요, 더 이상 타인 토지에 대해서 주통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별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더 이상 A한테 주통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게 됐을 경우는요, 당연히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넘기시고요. 3번 지문 또 대충 보시면 되고요. 4번 지문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분 건물로 됐던 한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자, 구조상 밑줄, 구상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다까지 하신 다음에 일로 옵시다. 해서 4번 지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단층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A 건물이었고 이쪽이 B 거였고 이게 C 거였고 D 돼가지고요, A, B, C, D 같은 경우가 이제 구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이 벽 A, B, C, D 사이에 있는 벽을 다 이렇게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 철거를 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C, D 사이에서 이른바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였죠?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을 것. 1번. 두 번째가 뭐죠? 구분 행위가 있을 것. 구분 행위가 있을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판례가 정리했죠? 필요 없다 해서 1번, 2번까지만 갖추게 되면 구분 소유의 성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 때 등기 등이 필요 있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벽을 다 청거를 해버리면요, 1번, 2번 중에 1번 요건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시 볼게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소멸돼 버리면 그때부터 A, D는요, 그렇죠, 구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4분의 1지분씩 갖게 되는 일반 공유자의 지위에 놓인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일반 공유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1층 상가 부분에 대해서 타인한테 임대 등을 하려면 가반수 이상의 지분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자, 이때 투표를 하는 경우는요, 그렇죠, 이 A, B, C, D의 가반수에 의해서 투표할자에 대해서 선임을 하고, 그렇게 합의가 안 됐을 경우는요, 그 누구도 투표를 할 수 없다까지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요, 제일 끝에 공유에 놓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5번 지문, 6번 지문 두 개 묶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칠판을 보시면요, 칠판을 보시면 자, 구분 소유자가 사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점유 부분의 소유권을 처분했을 때 함께 처분되어진다. 이 항을 보시면요, 점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가지고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단서 일단 빼고 요 1항하고 2항 본문에 의했을 때 이른바 점유 부분에 대한 권리하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의 경우는 별도의 규약이 없으면 일체 불가분성에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일체 불가분성 관계에 있다는 게 판례다까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5번 지문 잠깐 볼까요? 5번 지문 보시면 자, A가 5번 지문, A가 아파트를 딱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B한테 분양을 했는데
보통 A 같은 경우가 대지 부분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까지는 A한테 대지 땅에 대한 등기가 없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A가 일단 B한테 201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B한테 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별도의 사유가 있어가지고요. 대지 사용권에 관한 등기는 B한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 같은 경우가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B가 C한테 돈을 빌리고 담보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데 역시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등기가 있으니까 전유 부분의 경우는 C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등기를 마쳤는데 대지 사용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등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또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B 같은 경우가 하우스 푸어가 돼가지고요 잔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요 C가 담보권을 실행했죠. 담보권에 근거해가지고 임의 경매를 실행하니까 D 같은 경우가 경락이 돼가지고 경락대금을 전부 다 완납을 했어요. 이때 이 B가 이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는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5번 판례입니다. 이게 다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첫 번째, A가 B한테 전유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칠판 볼게요. 1번에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이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처분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함께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처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시면요. 비록 B 같은 경우가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B가 이 권리를 이미 취득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왜요? 가급적이면 B가 빨리 권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지상 건물 아파트의 철거 따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게 이제 1단계이고요. 따라서 2단계이자 C 같은 경우가 B명한테 돈을 빌려주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2단계 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에 관한 권리까지도 효력이 미친다? 미치죠.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가 주된 권리이고 대지에 관한 사용권이 이른바 종된 권리에 있기 때문에 민법 제 358조에 근거해가지고 주된 권리였던 전유 부분에 대고 담보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이 담보권의 효력은요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다. 강사야 민법 제 358조에 근거해가지고 종된 권리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 D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는 경매 목적물로서의 평가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법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까지 D가 돈을 다 내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종된 권리였던 대지 부분도 함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D가 돈을 다 냈을 때 취득하는 부분은요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 거예요.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까지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다시 보시면 지문 읽어볼게요. A로부터 전유 부분을 매수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했던 매수인 B 같은 경우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지 부분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다기 때문에 5번 지문 틀렸고요. 똑같은 취지가 6번 지문입니다. 보시면 A로부터 전유 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양했으나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했으면요 똑같은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B 같은 경우는 대지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기 때문에 6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지문 갈게요. 보시면 자, 분리해서 처분 못한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해서 분양자 A가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다 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만 이전 등기하고 나머지 지분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A 또는 양수인 같은 경우가 구분자들에게 공유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밑줄 전유하고 전유 부분하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 밑줄 분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다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끝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두신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일로 오시죠. 다시 지웁시다. 그게 집합건법 20조 제2항에 있는 단서 부분인데, 자, 원칙부터. 원칙은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규약에 의해서 달리 정했을 경우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일로 가요. 자, A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병등에게 전유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점유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가 C에게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따로 양도를 하고,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양도를 하고, C한테 대지에 대한 등기세요. 대지에 대한 등기가 C한테 경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가 이제 누구요? 갑을 병상대 해가지고 내 땅 위에 왜 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차임 상당의 반환을 C가 이제 갑등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가 갑을 병상대 해가지고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했을 때 인정이 되려면 C한테 뭐가 필요하다? 그쵸, C한테 손실이 필요하다. 그럼 과연 C한테 손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할 때 하는 게 뭐냐면,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양도 행위를 통해서 C가 대지에 대한 권리를 C가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쟁점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항을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점유 부분하고 대지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단서에 있는 규약 등의 별도의 사유가 있음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점유 부분하고 대지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분리해서 처분하면 이 양도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결국 양도가 무효니까 C 같은 경우가 아무리 대지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C가 취득을 하지 못했죠. 그럼 C한테 별도의 손실이 있다 없다? 손실이 없는 거죠. 해서 C는 갑을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차이만큼에 대해서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려 갑등이 C한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 대지에 대한 등기는 우리가 방금 봤지만 점유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갖추게 되면 그 즉시 우리가 대지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야, 갑을병이 제 갑이에요. 갑, 우리 건데 왜 네 명의로 등기했냐? 결국 A하고 C 사이 이루어진 양도가 무효이기 때문에 C 명의의 등기는요, 무효 등기에 불과하니까 오히려 갑하고 을하고 병이 C 상대해가지고요, 이 대지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이해하시면요, 이거 다 이해하신 겁니다. 다만 별도의 규약이 있으면요, 그러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7번 지문 제 끝에 보시면, 제 끝에 분리 처분에 대해서 규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7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없었을 경우는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이하 부분 다음에 볼 거니까 한번 또 쭉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